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파문이요. 네. 뭐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이 뭐 그야말로 존립 위기까지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은 의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여전히 뭐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말이죠. 네. 지금 보면은 좀 정치 신인이라고 보이는 이유미 씨나 또 이준서 씨요. 이준서 네. 그분의 이제 단독 범행이었고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이었다. 네, 그렇죠.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당 지도부는 거기에 뭔가 좀 속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당도 지난번에 어찌 보면 저희 당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네, 총선 때요. 네. 예. 그런 그 틀과 범위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완전히 속은 것이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보이면 이건 국민들로서는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아무튼 이 점에 관해서 뭐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사실관계들이 좀 어느 정도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그 국민의당 지도부는 국민적 정서에 맞게 대응을 해서 네.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 총 그야말로 그동안 잘못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그 새로운 방향에 대한 그 국민적 서약을 하는 네. 것이 좋겠다. 이 문제로 국민의당이 아마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당에서는 인식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뭐 정치적 책임, 거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당시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좀 먼저 제기하고 어찌 보면 그 정치 신인들에게 이렇게 부추겼던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때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뭐 거기에 이렇게 직접 관여해가지고 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걸 꼬리 자르기로 그 두 정치 신인의 어떤 독단적인 그 행위와 아주 속은 피해자로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국민의당을 이제 몰고 가면 그것이 좀 손해를 좀 줄이지 않겠나라는 한 것보다는 네. 국민의당이 총력으로 그야말로 속았다기보다 속았던 측면도 있지만 미숙해가지고 사실은 뭔가 그 미필적 고의 같은 것도 있어서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야말로 수용해서 네. 국민의당 전체 문제로 이걸 빨리 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 빨리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면이라면 뭐 혹시 정계 개편 같은 것이 올까요? 저는 국민의당의 이 문제가 그냥 사소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계 개편이라기보다는 뭐 국민의당 하나의 큰 문제가 어찌 보면은 정치권 전체의 그러면 야권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 저희 그 같은 둥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네. 여당에도 그런 네. 정치 행태에 대한 비난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흑색 방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국민들한테 하면서 빨리 이제 이것이 이제 뉴스로부터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 국면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났는데 여전히 그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이 개편안 관련해서 상임위를 계속 운영할지에 대한 그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야당은 여전히 인사 문제, 특히 조대엽, 그리고 송영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자진 사퇴 또는 퇴진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총력적 공세를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네. 국민들의 공감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모색하는 올바른 정치를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추경안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중소벤처부를 신설하는 아주 극소한 범위의 것입니다. 미래 창조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용 이름도 가져가는 체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과거에 그 정권 바뀐 그 반대 상황에서 5년 전, 10년 전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 네. 아마 좀 지나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달 정도 했으니까 네. 이제 좀 미래적인 그 정부 조직에 관한 그리고 또 추경안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슨 채권을 발행하면서 하는 것도 아닌 네. 추경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어떻습니까? 알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로 홍준표 체제가 등장했는데 조금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잘하길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5당 체제에서 저는 그래도 지난번 양당 체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정치적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네. 그동안 이번 선거 때 보여줬던 좀 무리한 태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양당 제도보다는 훨씬 더 상쇄되고 또 국민들의 주장이 선택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에 넓혀지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점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편에는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압도적으로 선출됐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 여당에게는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너무 진영 논리에 볼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그 패배에 대한 성찰과 네.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네. 거기에 홍준표 대표가 좀 쇄신하고 일신에서 좀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런 기대도 합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주사파적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을 유지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른정당 이해원 대표는 낭만적 민족 우선론 아니냐. 미사일 발사 전날 문 대통령이 북한이 대화못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지만 북한이 그 마지막 문을 자기들 발로 차버렸다. 그럼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청와에 대해 인식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강하게 좀 두 보수 야당이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원론적인 비판인데 네. 저는 지금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안을 이렇게 한 방에 차버린 그런 명분 없는 행동에 대해서 네. 원칙 있는 대북 전략을 이제 구사함으로써 네. 저는 바른정당이나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투트랙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선택하고 네. 다만 북한이 언제든지 그 투트랙에서
대화의 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네. 문까지 닫아놓는 것은 그건 앞으로의 평화 제안이라든지 네. 평화에 대한 화해 협력의 가능성을 우리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목표로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여당 정부 지금까지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주사파 적 대북관, 주사파 비서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지나칩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글쎄, 예전에 북한 김일성에게 절도하고요. 북한 네. 방송을 공작적으로 듣기도 했다는 주사파 출신이 전향했다고 하면서 뉴 라이트로 이제 바뀌어진 많은 분들이 네. 자유한국당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과거의 어떤 그 사실에 주사파를 낙인을 찍힌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주사파의 과거 전력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청와대 예전에 학생운동한 분들 중에서 네. 저희 PD와 NL 중에 네. NL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도 있지만 그동안 네. 20-30년 동안 제도권에서 정치하면서 무슨 유권자들한테 여러 차례 선택을 받은 기성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야말로 좀 낭만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해 보이는 네. 그런 논쟁은 이제 좀 시간 낭비 아니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전대협 의장 출신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재선도 하고 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그런 심판 평가는 다 받았으니까 말이죠. 예, 그런 억지 주장은 북한 김정은 집단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남한에서 이렇게 주체사상을 흠모하고 북한을 동경한다고 주민들한테 선전할 빌미를 야당이 계속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네. 그래서 건설적인 네. 수준 있는 비판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네. 어느 국민도 그것을 믿지 않다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국면이라면 혹시 정계 개편 같은 것이 올까요? 저는 국민의당의 이 문제가 그냥 사소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정계 개편뿐 아니 정계 개편이라기보다는 국민의당 하나의 큰 문제가 어찌 보면은 정치권 전체의 그러면 야권 중에서도 국민의당이 어찌 보면 저희 같은 둥어리를 가지고 있었던 네. 여당에도 그런 네. 정치 행태에 대한 비난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흑색 방식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치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국민들한테 하면서 빨리 이제 이것이 이제 뉴스로부터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 국면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국 현안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던져버리고 우리 책임 없다 이렇게 보이면 이건 국민들로서는 과연 그럴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무튼 이 점에 관해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네. 또 사실관계들이 좀 어느 정도 분명히 되겠습니다만 국민의당 지도부는 국민적 정서에 맞게 대응을 해서 네. 이 점에 관해서 국민들이 총 그야말로 그동안 잘못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국민적 서약을 하는 네. 것이 좋겠다. 이 문제로 국민의당이 아마 엄청난 위기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당에서는 인식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거치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만났는데 여전히 그 추경안이라든지 정부조직법 이 개편안 관련해서 상임위를 계속 운영할지에 대한 그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야당은 여전히 인사 문제, 특히 조대엽 그리고 송영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자진 사퇴 또는 퇴진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됩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총력적 공세를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네. 국민들의 공감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모색하는 올바른 정치를 좀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추경안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중소벤처부를 신설하는 아주 극소한 범위의 것입니다. 미래 창조부라든지. 국민의당 그 제보 조작 사건 파문이요. 네.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이 그야말로 존립 위기까지도 받고 있는데 말이죠. 이 사건은 의원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여전히 안철수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말이죠. 네. 지금 보면은 좀 정치 신인이라고 보이는 이유미 씨나 또 이준서 씨요. 이준서 네. 그분의 이제 단독 범행이었고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이었다. 네. 그렇죠. 보이고요. 그리고 또 국민당 지도부는 거기에 뭔가 좀 속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민의당도 지난번에 어찌 보면 저희 당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네. 총선 때요. 네. 예. 그런 틀과 범위가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지도부가 완전히 속은 것이다 이렇게 당시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좀 먼저 제기하고 어찌 보면 그 정치 신인들에게 이렇게 부추겼던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때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거기에 이렇게 직접 관여해가지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걸 꼬리 자르기로 그 두 정치 신인의 어떤 독단적인 그 행위와 아주 속은 피해자로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국민의당을 이제 몰고 가면 그것이 좀 손해를 좀 줄이지 않겠나라는 한 것보다는 네. 국민의당이 총력으로 그야말로 속았다기보다 속았는 측면도 있지만 미숙해가지고 사실은 뭔가 그 미필적 고의 같은 것도 있어서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이것을 그야말로 수용해서 네. 국민의당 전체 문제로 이걸 빨리 네.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네.